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려했던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역할론이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환율을 고려해서 해외 투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둘째, 지금 환율 상승은 경제 기초 체력보다는 과도한 쏠림 현상 때문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코멘트가 아니라 정부의 외환관리 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신호이자 현재 환율 수준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얼마나 깊은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늘 저는 총재의 입에서 나온 1480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팩트 체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1480원일 때 갖고 나가는 속도와 1400원일 때가 똑같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거시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환해지를 더 많이 하고 해외 투자를 줄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의 행간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창용 총재의 말은 단순히 달러 좀 천천히 사세요 정도의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외환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자인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을 사실상 제2의 외환보유고로 편입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려면 시장의 달러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쓰기에는 대외 신인도 하락의 위험이 있고 환율 조작국 감시 눈초리도 따갑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수십조 원의 원화를 걷어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달러 매수 수요가 발생해 환율을 밀어올리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를 체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한국은행의 달러를 빌려 쓰고 만기 때 갚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달러 매수세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착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총재의 발언은 이 스와프 규모를 더 늘리거나 아예 투자 시기를 뒤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발언의 시점입니다. 사실 환율은 이미 지난 12월 말부터 정부의 개입으로 1440원대까지 내려와 다소 진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총재가 다시 나와서 1480원이라는 섬뜩한 숫자를 꺼냈을까요? 이것은 확인 사살이자 쐐기박기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하락세가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억지로 눌러놓은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1480원을 뚫을 수 있다는 재반 등의 공포가 당국자들 뇌리에 박혀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족쇄를 채워서라도 이 선을 사수하겠다는 거의 결사항전에 가까운 의지를 보인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회비용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타이밍은 생명입니다. 환율이 높다고 투자를 미루거나 해지 비용을 지불하면 그만큼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깎여나갑니다. 0.1%의 수익률 차이가 수십 년 뒤 연금 고갈 시점을 몇 년이나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당장의 환율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미래 세대의 연금 수익을 담보로 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도 총재가 이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떨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주가가 오르고 경제가 살아나는 고환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물건을 팔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480원을 바라보는데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예전 같지 않고 오히려 내수 경기는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교역 조건의 악화라고 부릅니다. 1480원이라는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입 물가 폭등입니다. 원유, 가스, 원자재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 환율 1480원은 앉아서 40에서 50%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전기세, 가스비, 장바구니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를 질식시키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놨는데 환율 때문에 물가가 다시 뛰는 정책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둘째,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속화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은 원화 자산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올라도 환율이 1400원에서 1480원으로 가면 한 차손 때문에 앉아서 돈을 잃습니다. 총재가 1480원을 언급했다는 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은 환율 리스크 때문에 투자 못하겠다며 짐을 쌀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창용 총재의 국민연금 속도 조절론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1480원 선이 뚫리면 수입 물가 폭등과 자본 유출이라는 복합위기가 온다. 그러니 연금 수익률을 희생해서라도 이 선은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뉴노멀의 공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400원대가 일시적인 고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안고 살아야 할 상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부는 그 레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까지 동원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뉴스 이면에 숨겨진 진짜 경제적 진실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 상황을 진단하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 총재는 지금 환율 문제는 내국인의 기대 심리가 주도하고 있다, 시장의 쏠림 현상이 과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환율을 더 밀어 올리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달러를 보유하려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 해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총재는 글로벌 달러 인덱스와의 괴리를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단순히 참여자들의 심리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함께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언제나 가장 정직한 선행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당국이 심리적인 쏠림이다,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라고 강조하는 시점은 역설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구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협조를 구하고 시장의 쏠림을 경계하는 상황인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우려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 자산 배분을 재점검해야 할 타이밍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정부의 속도 조절 주문은 역설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머니는 리스크를 피해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노력하는 지금 우리 역시 각자의 포트폴리오가 원화에만 쏠려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본질적인 최신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